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과 기준 3푼트 정도만 빠지면서 약보합 선전해줬던 코스피. 그러나 어제 너무 힘을 썼던 탓일까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 우저장에서는 힘이 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발 리스크가 거의 단기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뉴욕장에서는 다우 기준 150포인트 이상 급반등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미 크게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오전장에서 1920선 아래쪽으로 밀리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오히려 힘이 조금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30 그리고 코스닥은 510선 정도에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양시장이 출발한 듯 싶은데 오전장에서 조금 흔들렸다가 출발 정도의 상황에 다시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닷새 만에 순 매도한 것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동반 매도가 나온 것이 조금은 수급에서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라 하겠는데요. 하지만 외환시장은 조금 조용하게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115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했었는데요. 지금 1140원대 초반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중국장도 이틀 연속 반등이고 일본장도 플러스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지표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국 쪽 지표가 우리 장에 힘을 또 불어주는 것도 같네요.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명 비중 자세하게 적어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 좀 더 깊숙하게 나눠볼까요? 우리 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경민 책임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들어서 힘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오전에 좀 약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매도세가 프로그램 매도 베이시스를 약화시키면서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도와 그리고 비차익 매도 모두 출회시키는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서 수급적인 약세 흐름이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건설, 의료정밀,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오후 들어서면서 1930선을 넘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반등세가 강했던 운수장비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반등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대북 리스크에서는 완전히 우리 코스피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분한 모양이던데요. 네, 대북 리스크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단기 이벤트라는 점에서 크게 영향력을 받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과 한국 간의 대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28일 날 다시 미국과 합동훈련이 있는 등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도 대북 리스크 외에 유럽발 재정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긴축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시장 발목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경민 연구원이 지금 한 1시 40여 분 정도 돼서 드디어 기다렸던 중국 쪽 지표인 중국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11개월 연속 둔화됐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모양이던데 중국 쪽의 경기 선행지수 10월 내지는 11월 4분기 내에 저점을 찍어야 또한 반등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 쪽 이 같은 지표가 오늘 우리 오후장 힘내는 원인인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굉장히 좋았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 모멘텀이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긴축 이슈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봤을 때는 12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급격한 다시 위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선행지수가 큰 폭으로 하회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양쪽 의면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다라는 그런 점에 의해서 유동성 긴축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모멘텀은 견조한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긴축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렇게 투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경기 선행지수가 또 너무 좋아져도 긴축을 또한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인데 어쨌거나 또한 지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12개월 연속 둔화된 중국 경기 선행지수 지표는 일단 투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러면 근데 중국 쪽 관련해서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역시 조금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좀 안정적인 무언가를 원하게 될 텐데 말이에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 완만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좀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럽발 리스크 그리고 중국 긴축 이슈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이런 경계 심리,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 심리 또한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것을 찾기 마련이고 그런 면에서는 대형주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가치주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맞춰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그리고 이익 모멘텀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업종들을 한번 추출해 보면은 조선업종과 그리고 유통, IT, 건설 업종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최근 좀 매력적인 부분은 배당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12월 진입하면서 아마도 배당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가격 메리트도 충분한 종목들에 있어가지고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형 가치주와 그리고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 가치주 중에서 이제 조선, 유통, IT, 건설 얘기하셨는데 오늘 건설주가 대형주 위주로도 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건설주 오늘 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0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 그런데 지금 1930포인트 정도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등락을 보이거나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날 경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조금 박스권 위쪽에 있으니까 추격해 오늘 같은 날 건설주 따라 사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업종별 흐름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나타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너무 하루 만에 다 회복해서인지 오전장에선 좀 힘에 부처하더니 오후 들어 다시 힘을 내고 있네요. 네, 5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 약재 발생에 따라서 이틀 동안 급등락을 한 그 모습을 제외한다면은요, 어제 오늘 종가상으로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악재 발생 이전의 지수가 1928포인트고요. 어제 1925포인트로 끝났고요. 오늘 뭐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1930포인트 수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미국 경제지표 한번 기대를 했었는데 내구재 지표는 의외로 악화되고 또 소비 지표가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최근에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한 소비 특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시장 역시 단기 악재로 인한 하락을 좀 회복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주체가요. 기대했던 흐름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경제 지표하고 시장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런 모습도 우리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매수 주체가 좀 위축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 연기금이나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 2천억이 넘었죠. 2,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단체 다 합쳐도 한 900억 정도가 안 되는 그런 매수세입니다. 어제보다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진 그런 매수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그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운 역할은 충분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주체라기보다는 시장 방어하는 그런 버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기 때문에 시장을 뭐 강하게 끌고 가고 있다, 또 강하게 안정된 이후에도 또 강하게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강했었던 모습들, 업종 대표주나 IT,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 같은 경우 또 업종 등락률을 보면 하락률 상위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체감 지수는 오히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그렇게 대형주가 올라준 다음에 매수세가 좀 넓어진다면, 오늘처럼요. 그렇다면 지나친 편중된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종목 장세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신고가 흐름 종목도 계속 나오고 할 테니까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는 오히려 이런 장세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꼭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업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이 사실 지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만 올라간다, 그쪽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꼭 좋게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등락 종목을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죠. 520개가 되고요. 하락 종목이 271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한 650개, 또 하락 종목이 287개고요. 대형주 쪽,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쪽을 보면 한 0.2% 상승을 하는데요. 중형주가 0.6%, 소형주가 0.9%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순환매가 흘러준 다음에 또 대형주 쪽으로 매기 이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흐름이 긍정적이고 또 시장 참여자들도 자신을 가지고 또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IT와 운수장비, 자동차나 조사원 쪽이 조금 오늘 약한데 이쪽을 오늘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전략은 잠시 뒤에 한꺼번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부장님하고 저하고 선물시장 포함해서 파생 상품 시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또 다시 하루 만에 엄청 팔았다면서요. 예,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요? 예, 파생 상품 시장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금 매일 코멘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기일까지 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잠깐 좀 살펴본다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파생 상품 시장 때문에 현재 시장을 좀 강세로 보기 힘든 이유기도 한데요.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 찾는다고 한다면 모멘텀이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에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기 매수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단기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어제 매수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0,000개 정도 미결제를 증가시켰는데 장 마감까지요, 어제 장 마감이요, 한 절반 이상을 줄이고 끝났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일시적인 교란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야간 선물 시장 어제 보면은요, 어제도 평소보다는 좀 많은 거래가 됐습니다. 한 7,800계약이 거래가 됐었는데요. 개설 이래로 그 전날에 가장 많이 매수한 그 다음날 어제 가장 많은 또 계약수로 76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가 그 전날 만계약에서도 한 7,000계약으로 또 감소 추세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야간 거래 시장도 이제는 뭐 정상 상태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단타 거래를 자꾸 하면서 시장 교란 요인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쪽 선물 매수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과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세 번의 경우 모두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지만 그 지속성이 없었고요. 또 강도면에서 떨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나타나는 교란 요인에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멘텀 부여시의 강세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제 만기일이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같은 경우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까지 들어섰었는데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나올 매물도 거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도의 경우는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선물 매수세 교란 요인에 너무 더 신뢰하지 말고 좀 속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멘텀이 생기면 오히려 프로그램 쪽은 차익 매수 우위에 강력하게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셨는데, 모멘텀 얘기하시니까요. 어쨌거나 기다렸던 두 가지 지표 중에서 미국 쪽 내구재 주문은 우리 증시 기준으로 그리고 결과도 약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부장님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제일 듣고 싶은 대목이네요. 네, 중국 경기 선행지수 모멘텀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 하락이고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4%이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낮은 게 아니라 지난달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다음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벌써 이게 몇 달째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경기 선행지수 이번 달도 반전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단지 전월보다 좀 하락을 하거나 악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턴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는 나타날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 볼만한 이제 중국 경제 지표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12월 1일에 PMI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가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 기대가 되어 왔었는데 11월에 우리가 긴축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죠. 10월에 또 위안화 절상 같은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가만히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만약에 나쁘게 나오더라도 시장에 반영되는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기가 연착륙되면서 반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장이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이 좀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어제 미국이나 오늘 중국 같은 그런 경제 지표가 불발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평선이 이제 수렴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하고 21선 중기 이평이 한 1930포인트를 중심으로 수렴 과정에 거치고 있거든요. 한번 낙폭이 컸었지만 이 수렴 과정이 또다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새로운 패턴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이렇게 한번 수렴을 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수렴된 이동평균선이 또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향후 한 다음 주 중반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나 오늘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나타나는 PMI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비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요. 단순히 이제 중국 관련주를 특히 소재나 산업재 쪽으로 이렇게 제한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되는 그런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요. 또 우리가 IT 업종이 중국 관련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중국 소비에 관련해가지고 IT 업종도 한번 반전 모멘텀에 낄 수 있다는 점 결국 IT 업종도 중국 관련주의 연속 선상에서 생각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도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중국 모멘텀을 받는 그런 쪽이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IT 하면은 부장님도 일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었지만 가격 메리트도 있고 또 계절적인 그런 연말 특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약세잖아요. 때마침 정말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 또 더불어 운수장비 쪽도 오늘 약세 국면이고요. IT나 운수장비 오늘 사는 날 맞습니까, 부장님?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지수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오늘 전략 부문이 되겠죠. 그렇게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장 대응할 때 지수대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1920포인트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는 그다지 이렇게 아래로 하방 쪽에 탄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 한 1920포인트 이하는 내려가기도 힘든 지수대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고른다 이거보다도 타이밍을 한번 잡는다라고 한다면 1920포인트 부근하고요. 그 아래는 단기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1950포인트를 접근한다면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70포인트대가 전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을 분명히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1950포인트 접근 시에는 좀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단기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강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모습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 또 휴장이죠. 또 금요일은 반장 오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서도 특별히 경제 지표 나오는 것도 없고 거래도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모멘텀까지 약화된다, 이 점을 본다면은 주 후반은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주 중반 이후에 추세가 잡히면서 또 이제 방향성이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왜 이런가, 이렇게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미국도 결국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간 조정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쉬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이번 주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다가 오늘 밤 미국장이 쉬니까 더 하겠군요. 자, 다음 주쯤 방향성이 나오길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도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2시 한 반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활발한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비중이라든가 혹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수급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님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대형 IT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은 또 살짝 파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다들 장중 흐름을 보면 오히려 신고가까지 냈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 IT 쪽으로의 좀 주춤거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최근 러브콜을 갖다 계속 받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인데 전일 강세 이러한 부분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수익률 상위 중대형주 중에서 대형주의 수익률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번 달 1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일모직이 14%, 삼성전자가 13%,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각각 10%, 그리고 LG전자와 삼성 SDI가 9% 등의 수익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단기간 내에. 업종별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금융업종과 건설, 전기전자 업종에서 수익률이 이번 달 들어서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간 동안 종합지수는 그럼 얼마만큼 올랐느냐 하면은 0.2%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을 피트하는 업종이 금융업종, 건설업종, 전기전자 업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이번 달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1조 원 이상의 이제 수매수를 했고요. 서비스업에서 3,500억, 이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금융 지주회사 쪽이 되겠죠. 운수장비에서 2,600억, 보험 쪽에서 이제 2,200억, 화학과 음식료 쪽에서는 각각 1,100억 가량을 수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쪽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전자 쪽이 이제 2조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운수장비와 건설업 그리고 금융업종 중심으로 강한 매수를 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의 분야에 집중하면서 나름대로의 수익률을 이번 달 챙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 초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시장을 초과하는 흐름이었고, 중반 들어서는 은행업종 중심의 기관이 이 전기전자 매도로 인한 수익률의 공백을 채워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금일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금융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에서의 매도 집중은 일시적인 이익 실현 개념의 매도다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강세의 전기전자 종목,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LG전자, 제일모직 등의 이제 기술적 차트 흐름이 5일선 지금 추정형이기 때문에요. 음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5일선이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N자형 패턴의 눌림목 구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구간에서 추격 매수 부분보다는 내일까지 보고 5일선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N자형으로 해서 조금 21선과의 이격 조정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매수 가격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전자 업종 단기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기술적인 측면 이익 실현 물량이 소화되고 기술적 눌림목 기간 조정이 짧게 나타나는 구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 시점을 좀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종목별로 IT 종목 중에선 지금 눌림목, N자형 눌림목이 나타나는 종목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5일 추정형으로 해서 오늘 망치형이 나오고 있죠. 대체적인 흐름은 이제 12시 반까지 해서 낙폭을 좀 키웠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5일선을 중심으로 한 소폭의 N자형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전자 업종이 다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중에 5일선을 깼다가 5일선을 되돌려 놓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강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갖다 하향 이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N자형 패턴으로 21선까지 조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럼 5일선에서 사라는 말씀이신지 조금 말씀이 애매하네요. 네, 관망이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일모직은 일단 5일선을 또 특별히 그중에선 깨고 있으니까 21선까지의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IT주와 더불어서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연말에 쌍두마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금융 쪽 은행주들이 아닌가 싶어요. 연일 계속해서 놀라울 정도의 강세를 이어나가던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4만 원 살짝 넘기면서 신고가 내던 역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M&A 약발이 완전히 끝난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부분의 증시 격언이, 지금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최근에 은행주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수익률을 지금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관련해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4조 6천억의 이제 자금을 갖다 마련을 해서 그걸 갖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11월 15일 바닥 이후에 금일까지, 고점이 4200억이 나왔죠. 이제 단기 20%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기관 쪽에서, 연속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가격 급등을 시킨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수는 결정이 된 것이고, 거의 5조 가까이, 4조 6천억 가까이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절반 정도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채권 발행 및 해외 사모 투자자 유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수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익 실현 개념의 물량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하나금융 지주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일단 5일선이 무너진 이후에 한 번 더 21선까지의 이격 조정 이런 부분의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은행 전반적인 업종 자체에서 나타난 현상은 하나의 업황 개선이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금융지주도 단기적인 이슈가 마무리가 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업황 개선에 의한 하방 지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크게는 안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아직까지 적정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금융지주 오늘 일단 살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사고 싶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최종 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종목을 추가하지 않으시고 포트폴리오 관리만 해주셨었는데 일단 수익률 관리 다시 한번 좀 받아보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있으면 그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게 되면, 금호석유, 한진중공업, KT,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와 제일모직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네. 나머지 종목들 뭐 기존에 다 그 추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서 제일모직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 음봉 자체는 지금 한 4일 연속의 이 횡보 구간, 이러한 구간이 잡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5일선을 이탈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국면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내일부터 해서 대체적인 분위기가 저점을 낮추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이러면 21선이 올라오는 구간까지의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0만 5천 원 정도 구간이 되겠죠. 그 정도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매수를 한번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일단은 은행 쪽입니다. 은행 쪽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기업은행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기관 쪽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당사 주가 상승 모멘텀은 먼저 업황의 개선과 더불어서 수급적인 측면의 기대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황의 개선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은행주들 M&A 통해서 업계가 재편되는 이제 정리 단계에 올라선 그런 상황에다가 이로 인하는 이제 그 경쟁 완화를 통해서 은행업종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루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은행 업종들 PF 부실로 뭐 상당히 좀 루저였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올해 바닥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핵심적인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충당은 일정 수준 많이 쌓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대선 충당금이 다시 이익금으로 환입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실적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턴어라운드가 이 당사 그리고 은행 업종 전반적인 가격 상승의 주된 하나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은 가격적인 측면을 보실 텐데요. 일단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수가 하한선은 16,5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16,500원 정도 되면은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이제 하한선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200원 정도까지 매수 구간을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2만 원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19,000원까지 일단은 재평가 구간을 한번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이제 종합지수 빠진다 이러면 같이 빠지겠죠.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16,000원 부분이 손절 라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에 대한 오늘 관심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내일 살금살금 좀 분할해서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9,000원까지 내다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절대 추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하나금융지주와는 아주 또 다른 의견이었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은행주 중심으로 또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행중금증권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동행중금증권에선 최희승 대리께서 나와주셨고요. 제 오른쪽엔 또 홍희진 연구원께서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래도 1930도, 코스닥도 510선 이렇게 한 번씩 찍어봤습니다. 이제 북한발 리스크는 일단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볼 것은 뭔지, 그렇지만 또 강력히 갈 수는 없겠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서요. 네, 일단 국지적인 도발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미비한 상황으로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의 개파락 이후에 다시 한번 낙폭을 모두 다 이제 만회를 하면서 끝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국내 시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성이 좀 많이 키워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라던가 돌발 악재가 없다 그러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큰 폭의 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그렇게 큰 폭의 이제 개파락 내지는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 전개에 대해서 사실 뭐 연말이나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는 뭐 2011년을 보고 주식을 이제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IT 전기전자 쪽 4분기나 내년 1분기 초까지 바닥을 찍고 이후에 계속해서 업황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계속된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올해 이제 상당히 좀 장기간의 좀 침체를 겪었는데 은행 업종이죠. 바로 은행 업종이 이제 대손 충당이던 이런 부분도 PF 부실 PF 같은 경우에 이제 대손 충당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물려 있었는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 토픽으로는 좀 금융 그리고 전기전자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내년 대비해서 IT라든가 금융 쪽 슬슬 포트에 좀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홍희진 연구원님께서도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혜승 대리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당장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다음 주랑 이제 12월 달이 당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중국 쪽에 이제 긴축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추가 도발할 경우에도 투심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수익을 추구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재 구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어느 정도 리스크 대비를 할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최대한 매매를 좀 짧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매매를 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현 구간에서 지수 상승을 노리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규 매수자,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좀 상당히 많으신 분들께는 일단은 현 구간에서 일단은 좀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제 현금 비중이 20% 이내로 좀 적으신 분들은 최대한 좀 20%까지도 좀 확보를 해두신 상태에서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리스크 관리 결국 방법론은 약간의 현금을 들고 있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년 보고 IT나 금융 쪽 좀 사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은행이라든지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락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 올해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기대감이 사라진 시점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를 좀 일단은 내년에 보시고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봐야 되는 쪽은 두 분 다 공통적이시네요. 내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물씬 있는 IT와 금융, 특별히 또 보험 얘기도 은행과 더불어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활발하게 보내주시는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고민되시는 그 종목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16,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고요. 4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오래 전에 사신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축하의 말씀을 대신 좀 드리겠고요. 지금 얼마 전에 4만 원까지 갔다가 한 두 달 새 이렇게 한 10,000원 정도 빠져 있는데 그래도 워낙 예전에 사셔서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긴 해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포스코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자, 최근에 이제 대규모 회사채, 이제 창사 이래 대규모 회사채를 좀 발행을 한다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부채 축소라던가 내지는 이제 차입금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사실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연말에 이제 부채를 좀 축소해 놓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재무 건전성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일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하던 이 패턴이 저점 구간이 무너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락 패턴으로 좀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물론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단계로 한 31,000원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지선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1,000원
내지는 32,000원 그 사이까지는 좀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반등을 해준다면 이 추세대 이제 상단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 저항선 36,000원대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돌파될 때 재매수 내지는 조정받을 때 재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31,000원, 32,000원 정도를 일단 아랫단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36,000원대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조금 머물렀던 구간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좀 주춤주춤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해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제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11만 5천 원에 사셨다고 하시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현대제철 이 종목을 11만 원대에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예, 현대제철인데 일단은 비중이 너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지금 100%라는 비중은 거의 이제 도박 수준으로 일단 몰빵의 생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동사가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고 주가 흐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현 구간에 심리적으로 좀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00%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법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 따라서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 고루 2기 가동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100%까지 올리신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내년에 그 계좌를 한번 까보시는 게 계좌를 열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좀 시간이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보고 투자를 하자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쪽에 이제 자동차 강판이라든지 조선 쪽 후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측면이었고요. 또한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 쪽에서 저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동부 쪽이나 남부 쪽은 좀 개발이 좀 많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뭐 서부 쪽에서도 서부 쪽에서는 좀 개발이 안 된 그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설 경기 좀 회복이 있다면은 철근 가격 뭐 인상이라든지 수요 증가에 대한 뉴스가 나오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차트를 보신다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손절가를 10만 7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저께 저점 10만 6천 원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 11만 원에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한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인데요. 12만 원부터 10만 7천 원까지의 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는 10만 7천 원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으로 추세 유지가 시세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10만 7천 원 부근에서는 일단 이탈 시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하방 능시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의 전략을 드리겠고 일단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고 투자를 하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년에 현대제철은 얼마나까지 가겠습니까? 내년 초 정도라면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8월부터 지금 현재 11월까지 지금 상당히 긴 박스권을 4개월 정도죠. 약 4개월 정도의 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얘기들이 이제 박스권이 4개월이면 주가 상승도 그에 맞게끔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격적으로 보신다면은 박스권이라는 부분 돌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12만 원은 기본적으로 돌파를 하고 저는 한 상반기 중에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4만 원, 15만 원까지 보셨습니다. 현대제철 내년 초 예상 목표가까지였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현대증권을 봐드릴게요. 3004 끝번호 쓰신 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16,60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3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됩니까? 계속 들고 갈 수 있다면 이 주가는 언제쯤 반등을 하는지 한 번에 하한가, 뼈 아픈 하한가가 상처를 아주 깊이 냈어요. 그렇죠. 현대건설 M&A 관련해서 이제 현대증권도 그날 이제 하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지금 상당히 좀 마음고생도 좀 있으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전체적인 증시와는 좀 별도로 현대증권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죠.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크게 재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분법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얽혀있는 지분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6,600원의 비중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고점 수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증권주 상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증권주를 매매해야 되는 시점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직전과
급락하기 직전 마지막 불꽃쇼를 할 때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변동 구간에서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에서는 사실 증권주는 그렇게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매매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어렵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자,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런 현대건설 M&A에 관련된 부담은 지수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은 사실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이 뭐 크게 팔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일시적인 충격.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완전 저점이라면은 한 11,800원 정도 지금 최근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기술적으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16,600원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네네. 사실 뭐 2,000포인트가 넘어간다던가 이런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30%라는 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매수가까지 안 온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새로운 국면, 내년도에 들어서면서 2,000포인트가 넘어가고 2,100, 2,200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네. 내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그럴 때문에 바에 아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또 낫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를 수도 있지만 그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갈 자신이 있느냐. 항상 이 증시라는 거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서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항상 불안감을 안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겠지만은 일단 현 종목 뭐 현대증권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 지금은 좀 저항선에 부딪힐 경우에 지금 61선이 대략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61선까지는 좀 상승에 염두를 해두시고 비중을 조금 줄이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그게 좀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현대증권 일단 좀 잘 버티질 수 있다면 코스피 또 뭐 올해 연말 안에 안 되면 내년 초에 2,000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들고 계셔 보시고요. 15,000원 일단까지 회복 기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호 AL 봐달라고 21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360원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12% 정도 비중 좀 분할로 그때그때 좀 챙기셨던 것도 같고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네. 사당동에서 생그리 엄마라고 항상 웃으시나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브라질 이 고속철 네. 수주 거의 오늘 확정이 나면서 지금 관련주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그 확정 뉴스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안 나온 네네. 것 같은데요. 일단 24일날 지금 뭐 협약식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지금 뉴스가 아까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동사 같은 경우는 테마주죠. 이제 고속철 테마주로 분류를 해서 지금 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테마가 부각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지만 일단 뉴스 공시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기대감 상실로 인해서 일단은 급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테마주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큰 수익이 낮은 상황인데 일단 비중이 12%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그 수익을 챙기신 만큼 일단은 저는 현 구간에서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요. 일단은 내일 오전이죠. 내일 오전에 일단은 좀 반발성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오전에 일단 나머지 물량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내일은 나머지 내일 오전에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시 오전에 정리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물량의 절반 정리, 그리고 내일 오전에 조금 더 오른다면은 나머지 물량 다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당동에 계신 생그리 어머니, 잘 들으셨죠?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주성 엔지니어링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263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8,4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 30% 정도 갖고 계신데 지금이 바닥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고요. 또 더 보유를 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18,000원대 정도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십시오. 네. 보유하시고 매출액이 지금 전년도에 1,700억에서 올해 한 4,200억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일봉인데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2009년도부터 해서 고점이 23,400원. 근데 그 이후에 올해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고, 좀 짧게 보시자면은 지금 쌍바닥 형성 이후에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좀 잘 진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이평선이 대부분 수렴하고 강한 저항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만 원권을 말씀을 드리겠고, 쌍바닥 형성했던
지금 한 18,000원 구간, 18,000원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 홀딩 얘기 나왔고요. 한 2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기 전에 전문가께서 보는 오늘의 관심 종목 또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홍희진 연구원님께서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영향과 향후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라 가지고요. 오전에 좀 내심 이제 기대를 할 때는 좀 오르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대비요. 일단은 보신다면은 지금 일단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패키징 업체죠. 이 반도체 뭐 공정 부분에서 이제 후공정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 그 증가율이 한 20%에 육박을 할 정도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 증가에 따라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동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본다면은 주가는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급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지만 주가는 시장 영향으로 그동안 상승을 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좀 강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브라질에서 이제 공장 착공식이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상공장을 지금 3분기 10월 달부터죠. 가동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매출 증가는 훨씬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보신다면 지난 전고점 부근이죠. 전고점 부근인 8,800원 부근을 최근에 고점 돌파를 하면서 지금 조정을 조금 양호하게 거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지난 전고점 돌파를 했지만 주가는 상당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주가 조정 시에 횡보의 조정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좀 강력한 지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금 매수 가격을 8,600원에서 9,150원 정도로 조금 넓게 지금 잡아놨는데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가격권으로 뭐 내일 뭐 시장이 안 좋았을 경우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권 지금 전고점 돌파 가격권인 8,600원부터 9,100원까지 일단 매집 후에 만약 손절이 난다면 8,300원 정도로 일단 손절 대응을 하신다면은 동사 가치를 믿어본다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성장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IT 부품주 얘기였던 것 같고요. 네, 하나 마이크론 전고점 돌파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보다는 살짝 내일 조금 더 가격이 빠지면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끝으로 우리 최희승 대리님의 관심 종목 들어봐야 되는데 아까 살짝 여쭤보니까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건설주를 들고 계신다고요? 자, 건설주도 은행업종과 마찬가지로 올해 정말 많은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분은 뭐 루저라고도. 그렇죠. 예, 루저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꺾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좀 하락하는 패턴을 그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다시 이제 기회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건설주 중에서 좀 유망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대우건설인데요. 일단은 뭐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PF 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해지면서 앞으로 자금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업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이제 등에 업고 앞으로 이제 수주 경쟁에서도 상당히 좀 돋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011년 그러니까 수주와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뭐 건축이나 토목 부분보다는 사실 해외 수주 쪽에서 지금 매출이 한 35% 2011년에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규모로는 약 한 5조 6천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3조 5천억 그리고 현재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7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7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자, 연기금이 왜 샀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죠. 예, 사는데 사실 뭐 어떤 특별한 시장에서 나온 이슈나 어떤 이유는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이랑 이런 회사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좀씩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는 수급 주체가 살아 있으면 주가는 오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악재가 터지더라도 예. 주식을 산다면 오르기 마련이고.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일단은 수급이 지금 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그리고 외국인까지 동반해서 순매수로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수가로 오늘 11,000원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11,000원 이하에서 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권 10,000원 이탈하시면은 일단 손절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정고점 부근인 12,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차익 실현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우건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을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었습니다. 동현종합증권 최희승 대리, 홍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어제 종가 대비해 큰 그런 변동폭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플러스를 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동시호가에 접어들었고요. 1930선 및 510선 밑 정도가 종가 예상 지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현물을 파는 날이기도 하네요. 저는 장 끝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